네, 코로나19 속 2년 만에 정상 개최된 26번째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주요 기대작과 함께 박스오피스엔 어떤 작품이 올랐는지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막을 내린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코로나19 속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도 가고 이제 올해도 갔었는데 작년에는 너무 많이 축소해서 뭐 영화도 많이 못 봤고 행사도 네.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거의 회복을 좀 한 것 같아요. 스케일 면에서 뭐 영화 편수나 성형관 수, 작년 같은 경우는 영화의 전당에서만 상영을 했다면 이번에는 극장을 많이 늘렸고요. 무엇보다 게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것들이 아주 커졌죠. 근데 물론 코로나 이전처럼 해외 게스트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지만 레오 카락스 감독이나 뭐 류스케 하마구치 같은 세계적인 감독들이 영화제에 직접 참여했고 마스터 클래스나 Q&A 같은 것들을 직접 진행을 했었고요.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그리고 이번 개막작이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영화의 어떤 지표로 부르는 그런 감독들이 거의 모두 참석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행사의 수가 갑자기 좀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레오 카락스 감독 같은 경우 원래 스케줄에 참여를 못해서 그 다음으로 연기가 됐었고 저스틴 전의 온라인 간담회 같은 경우는 영화제와 소통이 잘 안 돼서 시작 15분 만에 15분 전에 취소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도 무리하게 행사를 좀 늘리다 보니 일어난 일 같은데요. 방역에만도 워낙 많은 인원이 투여되고 하니까 뭐 분명 인력 부족도 있었을 것 같고 빈틈이 생긴 것이겠죠. 근데 아무쪼록 내년에는 코로나도 좀 안정이 되고 좀 더 만족스러운 영화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요. 내년에는 해외 배우, 감독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실제로 정말 정상적으로 이제 국제영화제가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박스오피스 영화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007 No Time to Die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첫 빌런 히어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베놈 역시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영화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100만 넘는 영화를 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쵸. 일단 007 같은 경우는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근데 다니엘 크레이그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제임스 본드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좀 많이 찾았던 것 같고요. 이 영화가 러닝타임이 3시간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루하지 않을까, 너무 길어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말 박진감 넘치고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엔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전이 있는 건가요? 반전은 아니고 전혀 예기치 못한 엔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엔딩이 생각해보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엔딩이 있으니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후회하십니다. 놓치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베놈 같은 경우 사실 1편이 좋은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 근데 이번 작품은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감독이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으로 나왔던 앤디 서키스 배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블록버스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온 배우다 보니 그 틀에 맞는 연기 디렉션을 잘 줬을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이번 베놈에 좀 기대되는 점이죠. 아무래도 10월 한 달 동안 개봉되는 영화들이 대부분 다 블록버스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영화들이 극장에 생기를 좀 불러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다른 영화 하나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푸른 호수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게 미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극장가에서 굉장히 좀 푸른 물결을 개봉하자마자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고요. 한국인 입양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 미국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가 성장한 것이고 또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는 국적이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국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입양아들의 얘기인데요. 이런 일들이 90년도에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스틴 감독이 이번에 이거를 좀 이슈화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스틴 전은 원래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서 배우로 활약했던 전력이 있어서 배우로 많이 아실 텐데 주로 지금처럼 인종 아니면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푸른 호수가 4번째 장편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스틴 존이 각본, 연출, 주연까지 다 맡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입양아들 사이에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좀 역설이기는 하죠. 지금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네. 사실은 아담 크랩서라는 실제 미국에 입양된 그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스틴 전은 이 영화가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명의 이야기를 합친 것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영화를 보시면 극중 주인공의 서사, 그러니까 뭐 예컨대 몇 살에 입양이 됐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왜 다시 돌아오는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아담 크랩서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근데 아담 크랩서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논란을 제기한 것이고 이에 많은 입양아 단체들이나 그룹이 같이 지금 연대하고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영화 제작자와 아담 크랩서와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 알려지면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아무쪼록 잘 해결이 돼서 이 입양아들의 사연들이 많이 좀 공유가 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게 있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되면 상영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상영이 예정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또 재판까지 가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이런 사연들이 좀 많이 알려지는 게 오히려 또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영화 졸트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졸트라는 영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관람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일단 한동안 그 테이큰, 뭐 좌닉 같은 중년 남성의 액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중년 여성 주연의 액션 영화의 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최근에 중년 여배우 4명의 액션 영화 그 건파우더 밀크쉐이크라는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케이트 베킨세일의 원탑 액션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이가 아마 49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액션만큼은 케이트 베킨세일의 전작을 훨씬 능가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 액션 코미디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라 주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26번째 장편 영화 당신 얼굴 앞에서라는 영화입니다. 다음 주에 관객들에게 찾아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영화배우 이혜영, 그러니까 이만희 감독의 따님이신 이혜영 감독이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하는 작품이라는 네. 거고요. 이혜영 배우가 이 작품 안에서도 배우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에 귀국해서 영화인들을 만나고 뭐 영화에 대한 다시 어떤 그 삶을 돌아본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홍상수 감독 어머니도 영화 일을 하셨고 뭐 이혜영 배우의 집안도 그렇고 이 영화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실제 인생과 이 영화 속 인물의 삶을 계속 교차하고 중첩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화 팬들이 정말 좋아하실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주목됐던 게 이 영화가 배우 김민희 씨가 제작실장으로 참여했다고. 근데 이 제작실장으로 참여한 게 또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크레딧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조명으로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오징어 게임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다들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징어 게임이고 정치권에서도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표현들. 뭐 넷플릭스 창립 이래 전 세계를 기준으로도 매번 이렇게 새로운 기준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주목되는 기록들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정점인가 싶으면 그 다음날 또 뭐가 올라오고 이런 그러니까요. 식이죠. 계속 며칠 동안. 4일 전 기준으로 넷플릭스 영화상 가장 많은 뷰어가 오징어 게임을 봤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네. 외신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은 사실은 이게 좀 더 큰 기록일 것 같아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혹은 보고 싶어하는 드라마 18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채널과 OTT 회사를 다 합친 거거든요. 아, 넷플릭스 내에서만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수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요새 쟁점은 도대체 이게 왜 인기가 있느냐는 이제 많이 기사가 이미 나왔고 새로운 쟁점은 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근데 지금 해외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점은 이렇게 역대급으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원작이 있거나 아니면 원작의 팬들을 그대로 끌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지금 현재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100% 순수 창작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성비도 더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놀라고 있고 오징어 게임이 아마도 할리우드의 의존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점을 극명하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 전반의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비영어권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예,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인 거네요. 그렇죠. 기분 좋은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국제영화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하면서 아쉬운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강릉국제영화제도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영화들이 좀 주목되나요? 뭐 영화가 너무 많지만 사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회고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워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 강릉에서 주옥 같은 귀한 고전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영화 스크린으로 볼 수 없는 보기 힘든 작품인데 그것도 디지털로 리마스터한 아주 최상의 화질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992년 광근본 감독 작품의 왈령옥이라는 작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왈령옥이요? 네네, 장만옥 배우가 주연을 하는 배우고요. 또 루이 브니엘의 1950년 작품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작품도 있고 찌까모토 시냐의 호러 영화 요괴 영화라고도 하는데 요괴 헌터라는 평소에 보기 힘든 작품을 큰 스크린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와 좀 비교를 해서 이 강릉국제영화제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워낙 또 큰 영화제니까 뭐 스타들도 많이 오고 네.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화들을 좀 많이 상영을 했다면 이번 강릉영화제는 정말 그 시네필들이 좋아할 만한 발굴의 의미를 더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보기 힘든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영화 팬들 또 이 강릉국제영화제도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